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 2018-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다수 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 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 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둘,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셋.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 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없다. 넷.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다섯.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 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소유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물을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 수익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이 추상적,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 토지, 건물, 동산 등, 용도, 상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전후로 한 공유물의 현황이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 작위, 부작위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이것이 피고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원고가 달성하려는 상태가 공유자들의 공동 점유 상태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학의 반대 의견. 공유관계에서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초래하여 그와 같은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적 점유는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의 사실적, 불가분적 성질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점유가 그의 지분 범위에서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나누어 볼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나 결정이 없어서 피고가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의한 사용, 수익권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용, 수익권이란 단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명하더라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소수 지분만을 근거로 하여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지만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한정되지 않고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한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을 인도받게 되므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점유는 모든 공유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유가 공유물을 위법하게 독점하던 피고의 종전 점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원고 단독으로 점유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 집행의 과정에서 공유자인 피고가 배제되는 것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보존 행위로서 허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권을 박탈한다고 할 수 없다. 넷.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 결과
종전 점유자인 피고가 일시적으로 점유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반사적 결과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보존권을 행사한 원고는 인도 집행을 마친 다음에는 선량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보존행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었던 피고도 이때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물을 공동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일단 피고의 점유를 해제한 뒤 이를 공유자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 의견. 민법 제263조에 근거한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은 법령에 의하여서는 권리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과반수 지분에 의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도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수 의견이 소수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부정하면서도 방해 배제 청구를 긍정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들이 가지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이란 일반적,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전제로 어떤 소송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을 통해 사용, 수익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자들이 단순히 법에서 정한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을 가짐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용, 수익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형태의 방해 배제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하는 법률 관계는 다음의 둘 중 어느 하나로 귀결된다. 공유자들이 관리 방법으로 결정된 특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모습이거나 그러한 결정이 없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대치하는 상태이다. 다수 의견이 말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공유자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제3의 영역은 법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 다수 의견이 말하는 공유자들이 아무런 결정 없이 공유물을 비독점적으로 공동 사용, 수익하는 상태라는 것은 관념적인 가정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수 의견은 불가능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으로 방해 배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넷, 원고 역시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 없이는 특정한 형태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물의 현재의 사용, 수익 상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 즉 토지의 인도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동 점유, 사용을 위한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피고의 점유는 위법하지만 원고가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결과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피고가 공유 토지를 지상물의 소유를 통해 점유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공유 토지를 점유하는 한 태양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수거, 철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